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문재인 일당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으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러 정상회담 전망부터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짐작이지만 김정은이 푸틴에게 가는 건 정제유를 외상으로 달라 부탁하기 위한 것이라 봅니다. 최근 북한 러시아에 정제유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에서 발췌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월 690여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북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2일 중국이 691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 즉 6만 내지 6만 5천 톤으로 정했습니다. 2월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1월의 약 479톤에 비해 소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올 1월과 2월 북한에 1만 358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안보리에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1,117톤에 비해 9배 많은 규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초 2개월 동안 북한에 공급한 양은 모두 1만 1,528톤으로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의 20%에 해당됩니다. 한편 올 들어 중국의 대북 정제유 지원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월 평균 대북 정제유 지원량은 약 1,600톤으로 특히 기간을 지난 5개월로 한정하면 월 평균 2,260톤이었습니다. 올 1월과 2월 공급량보다는 상당히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19,188톤, 러시아는 29,24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러시아가 1만 톤 많은 것으로 올 들어 2월까지 두 나라 지원량도 러시아가 9,000톤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영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합병하면서 받게 된 국제 제재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김필재 기자의 러시아 경제 관련 보도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정제유를 대주면서 심한 바가지를 씌운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상기하는 방식으로 충당되지만 러시아 측은 북한의 선금을 받지 않으면 정제유를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외상으로 정제유를 보내줄 나라는 전 세계에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란이죠. 경제 제재로 원유건 정제유건 외국에 파는 것이 심각한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남는 정제유를 보내주고 나중에 북한과는 핵탄두 기술 이전 등으로 상기할 여지도 많고 하니 말이죠. 이란 정제유가 러시아나 중국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순방 중인 중앙아시아 3개국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육로로 이 3개국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철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 여건상 그보다는 훨씬 열악하고 사고나기 쉬운 구간인 것 같고요. 중국은 현재 정제유를 북한에 인도하는 것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미중 무역전쟁 하시겠죠?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경유하더라도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통해 전달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문재인이 개망신을 당했죠. 카자흐스탄에서 수교 훈장을 주기로 했던 거 행사 1시간을 남기고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빠들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이는 대놓고 한 지독한 분노와 경멸의 표시입니다. 국제 외교 관례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겁니다. 참고로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보통 이제 국가 원수가 외국 방문 시 쉽게 받을 수 있는 수교 훈장을 갖다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을 그리 많이 돌아다녔는데 말이죠. 이 정도면 국제적인 경멸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은 지정학과 국제 정치 경제 질서상 미, 중, 러 3개국에 동시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3개국 중 한 나라와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은 극구 피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에 러시아의 반감을 무릅쓰고 자국 내에 미군 기지를 유치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러시아 보고 자기들과 국경 분쟁할 엄두 내지 말라고 한 포석입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부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머리가 잘 돌아가던지 참모들을 잘 활용하든지 둘 다이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이 김정은을 위해 카자흐스탄에 무슨 청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 대통령이자 여전히 카자흐스탄의 최고 실권자인 나자르바예프의 심기를 매우 심각하게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걸로 문재인의 시도는 허망하게 끝난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 여러 추정들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선 다음 가설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나자르바예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 운을 띄웠는데 문재인이 신나하면서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기술과 운영 경험이 상당하다고 자랑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건설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덧붙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자르바예프는 문재인이 한국에서 원전을 폐기한다 앞장서 밀어붙인 상황을 뻔히 알고 있었겠죠. 모를 리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자기를 우롱하려 한다고 엄청나게 열받은 모양입니다. 나자르바예프는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 카자흐스탄 방문 시 마음이 통한다고 다 같이 벗고 사우나를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이 잘 맞는다 생각하면 사우나도 같이 하지만 자기를 대놓고 우롱하려 든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지 않고 대놓고 경멸하는 스타일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란이 정제유가 중앙아시아 3개국을 통과해 북한까지 가게 될 확률은 0에 무한수렴하게 되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두 나라가 열차 통과를 허용하면 자기들도 허용하겠다 정도 답을 주고 챙길 건 다 챙긴 뒤였을 겁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을 봐주기 위해 미국과 사이가 멀어질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건 주 카자흐스탄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에 현금을 전달해주고 정제유를 북에 넘겨주라 하는 것인데 그래봤자 푸틴은 정제유 가격에 왕바가지를 씌워서 계산한 양만 줄 가능성이 높죠. 또한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에 사전 작업차 파견되었던 북한 외교관이 벨라루스로 달아난 건 다른 이유가 아닐 겁니다.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계획적인 망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회담이 성사된 시기 자체가 오래된 게 아닌데다가 미리 출장 계획을 알려주면 작심하고 도망갈 위험이 있으니 직전에 갑자기 임무를 부여하고 다녀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제유 가격을 깎지도 못하고 외상으로 정제유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묵살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건 일종의 뇌피셜이지만 지금으로선 나름 일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다른 해석이나 추정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푸틴과 김정은은 서로를 지렛대로 하여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꿍꿍이인데 이 둘은 윈윈하기가 불가능 혹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푸틴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정제유를 외상으로 주거나 가격을 깎아줄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조금이라도 무리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셰일 원유 천연가스 생산을 갖다 증량하는 정책을 갖다 밀어붙이고 트럼프의 정치적 제휴선인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이에 호응하면 러시아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테니 미국에게 수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시진핑의 동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여러 약점이 잡힌 상황에서 타겟책으로 남은 것이 한국과 대만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보복 관세율을 확 올려버리면 그것들은 완전 무산되니 일단 지금은 납작 엎드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선 두 나라에서 중국의 정치 공작이 먹히고 있는데 굳이 미국과 정면 충돌해서 박살나는 건 바보짓이니 그리 않을 거고 적당히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만 핵심적 이익은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국내에선 있는 없는 횡포를 다 부리고 국외의 폭정을 방불케 하고 있지만 국외적인 요소들은 철저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나 그의 일당은 이런 불리함을 타개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는 이런 철저히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려 별짓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화폐개혁 이야기가 모락모락 나오는데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문재인 빠가 성난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면 그거 가지고 시체 장사하려는 국리를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들의 부지런함, 대국을 보는 시각의 부재, 그리고 이런저런 잔머리에 능하고 염치와 죄의식이 전혀 없는 비인간성은 한국을 어느 수준까지 망가뜨릴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